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써온 원고를 그냥 읽기에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죽산 선생은 저희 가문과 참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해방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죽산 선생은 공산주의 전력을 가졌었다 해가지고 접근하기를 좀 꺼려했을 때입니다. 근데 저희 가치는 죽산 선생과 상당한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1920년대 말 상해에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여러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산당 그룹도 있었습니다. 죽산 선생 그 당시에 공산당 소속 그룹에 속했고 그 코민테른에서 나온 보이틴스키 같은 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공산당을 했던 분들은 대외적으로 접촉을 잘 안 했어요. 좀 이게 사상의 순수성이 뭐 오염될까봐 그랬는지 하는데 죽산 선생은 대담하게 많은 임시정부 참여하는 인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접촉했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 가친께서도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산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가슴이 넓은 사람이다. 그렇게 옹졸하게 이렇게 어떤 사상 이념의 노예가 된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민정당 창당을 할 때 윤길중 선생을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 천공 윤길중 선생을 모시러 갔더니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거부하시냐? 너희들이 하는 일과 내가 살아온 거와 다르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딱 그분이 그러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시켜드리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가친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 양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분을 제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제가 명예회복을 못 시켜드렸어요. 죽산 선생 명예회복을 못 시켜드렸는데 끝내 그게 제 가슴에 남아서 결국은 국회 정치에서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그 양반을 명예회복을 하게 된 것을 제가 대단히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자란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오늘도 논의가 될 것으로 알지만 그분 서훈 대한민국 건국 훈장 줘야 됩니다. 수여해야 됩니다. 그분 말고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제외하고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얘가 자꾸만 기록 하나 있는데 그 기록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기록으로 따져서 일일이 국가의 큰 흐름을 좌우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건 적당치 않다. 나라 일을 그런 아주 작은 공무원의 가슴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너무 건방진 얘기 같아서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죠. 우리가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전원경영학 좁은 문 이런 글도 썼죠. 그 앙드레 지드가 20년대에 콩고를 방문하고 나서 프랑스가 이 식민지 수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양심상 어긋난다 해서 그 양반이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문인이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막심 고르키라는 문인이 돌아가셔서 그 막심 고르키와 친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막심 고르키를 추모식에 연결식에 참석하느라고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소련을 방문했는데 소련 공산당이 이 사람 모시고 다니면서 아주 좋은 데라고 다 보여드리고 막 그렇게 직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돌아와서 소련 기행이라는 글을 쓰고 공산당에 탈당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거기는 인간이 없고 오로지 계급만 있고 전제 정치만 있다. 이런 공산당은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저는 죽산 조봉암 선생이 해방 이후에 그렇게 열렬하게 공산주의 운동을 했었던 분이 해방 후에 새 나라를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이런 위치에서 그 양반이 공산당과 결별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앙드레 지드만큼 그런 양심적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류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인간을 소외시킨, 인간의 존엄성을 소외시킨 이런 사상은 이거는 아무리 그게 평등을 주장해도 그건 제대로 평등이 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이제 뭐 영국에서도 노동당이 이번에 집권을 했는데 인간의 모습을 한 노동당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인간의 것을 상실한 어떤 이념도 저는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앙드레 지드 같은 고민을 죽산 조봉암 선생은 일찍이 해서 공산당과 결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쓰신 글을 내가 읽질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같은 천박한 사람이 문제 제기한 것을 여기 계신 고명한 학자들이 좀 마음에서 좀 담아서 해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윤길중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조봉암 선생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마지막 그 집전하는 목사에게 성경 내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순환을 겪은 그 대목을 좀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이제 찾아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큰 웃음을 비슷한 큰 숨을 쉬면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싸워서 내가 패배했다. 정치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지는 경우에는 죽는 경우가 오늘 나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은 내가 죽음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게 기여했으면 나는 원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했었어요. 이런 대인다운 풍모,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사형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왜소한지를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런 대인을 상대해서 국가에서 수운을 할 때 무슨 일제에게 무슨 헌금을 했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옹졸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광복회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죽산 조봉암 선생에게 서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